고재종의 첫사랑 갑시다. 일단 고재종의 첫사랑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너무 내신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 이 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인지를 잘 놓치게 돼.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고 나서 세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고. 제목이 뭐냐? 제목이 첫사랑이지. 근데 이 작품 안에 어디에도 첫사랑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요. 첫사랑을 은유한 표현이 있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뭐야? 눈꽃입니다. 눈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첫사랑의 실패를 겪고 그 상처 위에 어떤 진정한 사랑을 만난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이 그런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겨울에 창문을 열고 봤는데 나뭇가지, 겨울 나뭇가지, 앙상한 나뭇가지에 와 눈이 몰아치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눈이 막 매부러쳐 달라붙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그래서 나뭇가지에 뭐가 붙어? 눈이 달라붙어서 뭐가 만들어졌어? 눈꽃이 만들어졌지. 그걸 본 거야. 그런데 눈꽃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보니까 이 나뭇가지에 눈이 막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막 어지럽게 날리고 그게 뭐 춤추는 것 같고 도전하는 것 같은 거지. 그렇게 해서 마침내 눈꽃이 탁 피어난 거야. 그걸 보면서 화자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 와, 드디어 눈꽃을 피웠구나 라고 말해. 그때의 감정을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고 황홀을 보아라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눈꽃이 핀 것에 대한 아름다움인 거지. 근데 눈꽃은 어때요? 날씨가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꽃은 되게 일시적이야. 쉽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눈이 녹았지. 그럼 첫사랑이 실패로 끝난 거잖아. 그러면 그 자리 다시 봄이 되면 그 자리에 어떤 꽃이 펴? 실제 봄꽃이 피는 거야. 그 봄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 아, 이건 봄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눈꽃이 피었다 진 눈꽃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봄꽃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목은 첫사랑이니까 눈꽃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봄꽃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눈꽃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여기서 눈꽃의 의미는 뭐가 되겠니? 그럼 눈꽃의 의미는 첫사랑의 아픔이기도 하겠지만 진정한 봄꽃이지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인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통과의례라고 해요. 통과의례라는 말을 써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입니까? 바로 옥살이를 해야죠. 자, 심청이도 왕비가 되죠. 심청이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이죠? 바다의 인당수에 빠져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웅녀가 뭐가 돼요? 사람이 되죠.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며칠 동안 먹어야 돼요? 100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누가? 환인이 뻥쳤죠. 100일 동안 먹어. 그리고 실제로 며칠 만에? 21일 만에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몰랐던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첫사랑의 이게 통과의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된다? 뭐 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첫사랑의 의미는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아픔, 고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 처음부터까지 뭐만 보고 있는 거야? 꽃만 보고 있어요. 꽃, 나무만 보고 나무에 눈꽃 보고 지고 봄꽃이 피는 걸 보고 있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 거야? 인간의 첫사랑을 깨달은 거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연의 모습에서 뭘 발견한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즉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서로 닮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일단 빗대어라는 말을 썼으니까 뭐? 비유. 그런데 비유는 잘 봐. 여기서 잘 봐라. 비유 가볼게. 눈꽃이 있었지. 눈꽃은 뭘 뜻하죠? 첫사랑. 그러면 봄꽃은 뭘 뜻하죠? 봄꽃은 성숙한 사랑을 뜻하지. 근데 여기서 눈꽃이 첫사랑이잖아. 얘는 비유가 맞아요. 봄꽃도 성숙한 사랑이지. 얘도 비유가 맞아요. 근데 이 덩어리를 하면 뭐가 될까요? 비유의 확장이라고 하죠. 1대1은 비유. 과정 대 과정을 빗대면 이걸 뭐라고 해? 이게 바로 유추가 되는 거야. 유추입니다. 유추. 알겠죠? 유추는 유사한 상황을 빗대는 거예요. 유사한 과정을 빗대는 거야. 그래서 1대1은 비유.
다되다 과정 대 과정이 뭐가 된다? 유추가 된다. 이건 유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즉 인간 현상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한 거야. 자, 그렇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첫사랑을 이루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말했지. 그럼 이때 피우려는 꽃은 무슨 꽃? 눈꽃이야. 근데 눈꽃이 피우려면 이 눈이 나뭇가지 달라붙어야 되지. 근데 나뭇가지 막 흔들려. 그럼 달라붙기 어렵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눈꽃을 피우기 힘든 조건이야. 그럼 첫사랑을 이루기가 맞아. 첫사랑을 위해서 힘들다라는 거야. 그런데 힘든 이 첫사랑이 이룩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무슨 법? 서리법.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눈은 엄청난 노력, 도전을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도전의 내용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좀 추상적이야. 일반적이야. 야, 눈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을 했냐면 이 다음에 나오겠죠. 이게 이제 도전의 모습인가? 도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냈죠. 어떻게 했냐? 도전을 어떻게 했어? 싸그락 싸그락 뭐 했어? 두드려 보았겠지.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 똑똑똑. 조심스럽게 부드러웠겠죠. 그래서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 다음 남분분 뭐 했겠지? 춤추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지러울 난자고 분자는 가루 분자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어지럽게 날리는 거야. 가루가 어지럽게 날리고 가지가 어지럽게 날렸겠지. 이것도 뭐라는 거야? 이 두 개는 첫사랑을 이루기에 뭐가 되겠어? 도전, 노력인 거야. 노력. 근데 붙었다가 어떻게 되고? 미끄러지기 몇 번? 수백 번. 이건 첫사랑을 그렇지. 이건 뭐야? 시련, 좌절 이런 것들인 거야. 그래서 이건 첫사랑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한 노력과 좌절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해서 쓴 표현법이 뭐라고? 싸그락 싸그락.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 무슨? 의성어.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남분분 춤추었겠지라고 했지. 춤추었겠지. 어지럽게. 이건 뭐야? 어지럽게 눈으로 보는 거지. 시각적 심상. 그리고 여기서 보면 춤추었다라고 말하잖아. 눈이 춤을 춰? 아니겠지. 얘는 그럼 무슨 법? 의인법. 저 위에 있는 도전도 의인법. 여기 두드려 본 것도 의인법. 그럼 여기서 선생님 두드려 보는 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개도 두드리던데요. 그럼 이걸 화류법으로 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 그럼 화류법과 의인법의 차이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화류법이 전체가 크고 그 안에 의인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겠지. 아니에요. 의인법과 화류법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의인법이 아닌 것 중에서 화류법이라고 처리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 두드렸지, 춤추었지 이런 것들은 의인법일까 화류법일까 구분해야 되잖아. 뭘로 구분한다고? 의도나 감정이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동물은 감정이 없는 걸로 처리돼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 사람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법이 쓰인 거야. 여기서 도전이라든지 춤추는 것이라든지 또는 두드려 보는 거라든지 얘는 다 뭘 이루기 위해서니?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의도지. 그래서 얘는 무슨 법? 의인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미끄러지고 몇 번? 수백 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다 두 번씩 나와 있죠. 두 번씩. 그래서 무슨 법? 반복. 시어의 반복. 그리고 두드려 보았겠지. 얘도 반복이지. 뭐의 반복? 어미의 반복. 그리고 뭘 사용했고? 음성상징어를 사용했고. 만약에 학교에서 남분문을 의태어라고 봤다면 음성상징어는 얘도 되고 얘는 의성어, 얘는 의태어가 되겠죠. 그 다음 감각적 형상어라고 했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거야. 무슨 심상과 무슨 심상을 통해서?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여기 그러니까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겪은 시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련은 어디만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만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도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연의 내용을 그래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본다면 어디가 되겠어? 여기 있는 도전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1, 2연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누구의? 눈에 주어가 눈이니까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에 뭐? 도전과 노력과 시련, 좌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개고생을 했잖아.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루겠지. 첫사랑 이루겠죠. 자,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가 버릴 사랑을 위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럼 바람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한시적이고 유한적인 그런 사랑을 위해서 저 눈은 어떻게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야. 햇솜, 햇솜이 뭐죠? 뜻이 햇솜. 솜은 알지? 하얀 솜이잖아. 그러면 햇은 그해에 난 솜이야. 그러니까 그해에 난 솜이니까 얼만큼 깨끗하겠냔 말이야. 깨끗하고 하얗고 또 솜은 어떻게 포근한 느낌을 가지겠지. 그래서 눈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순수한 그리고 포근한 이런 마음을 다 준 거야. 그렇죠? 이렇게 햇솜 같은 마음이지. 그럼 햇솜의 원관념이 뭐죠? 햇솜의 원관념은 뭐야? 뭐가 햇솜 같은 거야?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얘를 무슨 법이라고 불러? 직유법. 그러니까 직유법이라는 얘기는 햇솜 같은 마음, 뭐뭐처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직유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직접적으로 빗댄 거야. 유는 빗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빗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바람 한 자락만 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릴 그런 첫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순수하고 포근한 모든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야 어떻게? 마침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침내라고 말하는 건 이 마침내는 뭐가 담겨 있겠냐? 그 눈꽃을 피어낸 그 순간의 감동을 강조하는 거야. 마침내, 드디어 피어낸 저 뭘 보아라? 황홀을 보아라 라고 되겠죠. 그럼 여기서 황홀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눈꽃인 거야. 근데 여기 황홀의 원관념이 눈꽃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이렇게 빗대긴 빗대는데 직접적으로 빗대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숨을 은자야. 숨겨서 빗댄 거야. 그래서 여기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은유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어낸 저 황홀, 눈꽃을 어떻게? 보아라 라고 말하죠. 보아라 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되니? 올라가지. 목소리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아라 그 자체에 이 단어의 감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보아라를 연결 때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있니? 이 말하는 사람이 뭐가 들어있어? 놀라움, 감탄이 들어있지. 뭘 통해서 드러낸 거야? 목소리 톤을 통해서 드러낸 거야. 그래서 얘를 영탄적 뭐라고 불러? 어조라고 부르는 거야. 이 어조는 말투를 뜻해. 그러면 영탄적 어조, 즉 대상이 돼서 감탄, 놀람을 나타내는 목소리! 이게 영탄인 거야. 알겠죠? 영탄이죠. 그 영탄의 반대말은 뭐가 된다고?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읽었을 때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 시가 안 살아요. 목소리 감정이 완전히 빠졌지. 그럼 여기서는 영탄적이냐 담담하냐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시를 읽을 때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탄적 어조고 반대말은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탄적 어조를 나타내는 방법 뭐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영탄법. 감탄사라든지 감탄형 어미인 거야. 감탄사. 느낌표 이런 거 있겠죠. 감탄형 어미는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뭐 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명령형. 서리법의 일부도 있어요. 얘는 뭐야? 보아라. 무슨 어미죠? 보아라. 명령형 어미죠. 그래요. 얘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영탄적인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얘가 영탄법입니까? 그러면 이거 영탄법입니까?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영탄법은 아닙니다. 왜? 영탄법은 뭐만? 감탄사와 감탄형 어미말이에요. 얘는 명령형 어미이기 때문에 영탄법은 아니지만 영탄적 어조는 맞아요. 어떤 차이냐면 영탄법 그러면 표현법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 근데 영탄적 그러잖아. 영탄의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되는 거야. 꼭 굳이 영탄법이 아니어도 돼. 그런 느낌만 가지면 영탄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탄적,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적이겠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이룬 그 순간을 황홀이라는 말을 통해서 빗대서 나타내는 거죠. 여기까지 몇 점? 3연이죠. 도전만 있었던 게 아니지. 뭐도 있었어? 미끄러지길 수백 번이잖아. 뭐도 있었어? 시련. 그래서 도전과 시련 끝에 피어난 눈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찬하는 거야. 명령어미를 통한 영탄을 통해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꽃이 피어난 거야. 와, 대단해. 그 꽃이 피었어. 그런데 봄이면 뭐가 녹아? 눈이 녹죠? 봄이면 눈이 녹아요. 첫사랑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나요. 헤어져.
우리 헤어져. 넌 너무 몰라. 헤어지죠. 그러면 그 자리에 그 가지에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된 자리라고 했죠. 그 된 자리가 뭐라는 거야? 바로 첫사랑의 아픔. 그래서 됐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눈꽃이 어떤 자리? 녹은 자리야. 첫사랑에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뭐가 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나와 있죠. 이 상처에 원간이 뭐라고? 무슨 꽃? 봄꽃. 봄꽃인데 이 상처에 봄꽃이라는 게 여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암묵적으로 빗댄 거야. 은근하게 빗댄 거. 그래서 무슨 법? 은유법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상처라고? 봄꽃을 왜 상처라고 했어? 왜 그냥 상처라고 했을까요? 아름답게 다른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봄꽃에는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첫사랑의 실패, 그죠? 눈꽃에 첫사랑의 아픔, 눈꽃이 녹은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상처라고 표현한 건데 그 상처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시련을 이겨낸 뒤에 얻은 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통념을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상처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부정적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상처를 뭐라고 표현했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얘랑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모순이야, 모순. 모순. 이거 모순인데 아름다운 상처를 꾸며주지. 그러면 아름다운 상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수식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국어적인 표현은 수식이 맞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맞아요. 영어에서는 형용사라고 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꾸며준다는 말을 형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모순되게 꾸며주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역설법은 맞는데 역설법 중에서도 얘를 모순 형용이라고 불러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서로 뭐 한다는 거야? 모순된다는 거야. 대표님 또 다른 모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순. 앞뒤가 안 맞아. 꾸며주는 것과 꾸밈을 받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지. 뭐 있어? 그렇죠. 소리 없는 아우성도 마찬가지죠. 아우성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우성이잖아. 소리가 없다고 했어. 소리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될 수 있겠어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또 뭐 있을까? 작은 거인. 그렇죠. 작은 거인. 이렇게 말하잖아. 거인인데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또는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것도 모순 형용이라고 봐요. 조금 다르긴 하지. 봐봐. 찬란한 슬픔의 봄이지. 봄을 뭐라고 표현했어? 찬란하라고 꾸며줬지. 여기서 뭐라고 했어? 슬픔이라고 꾸며줬지. 봐. 얘가 꾸며준 거랑 얘가 꾸며 서로 모순되잖아. 이런 걸 모순 형용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왜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뭐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상처라고 말하는 건 뭐기 때문에? 첫사랑의 아픔 위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설법을 쓴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 역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보냐면 선생님은 모순 형용이라고 봐요. 아니야, 다시. 미안. 모순 형용이 아니라 의도된 모순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모순 형용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을 일부러 썼어. 왜? 복합적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어.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표현을 썼어. 그럴 때는 역설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에서 잘못된 표현이 나왔는데 저걸 의도된 걸로 봐야 돼요? 의도되지 않은 걸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된 거? 안 된 거? 그때 달라요? 반반? 이 시에 있는 시어들은 작가의 완벽한 통제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야. 완벽한 통제하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모순된 표현이 썼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들어갔다고 봐? 작가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문학에서는 모순된 표현이 나면 무조건 무슨 법? 역설법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꽃이 진우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라고? 상처라고 본 거죠. 이게 역설법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얘가 가장 핵심일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제목이 봄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뭐야?
첫사랑이야. 그래서 이건 첫사랑의 의미가 작품의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랑보다는 그 성숙한 사랑이 있기 전에 첫사랑의 실패 거기에 더 큰 감정을 둔 거지. 미련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첫사랑이 있었나요? 우리 수연이 첫사랑 이야기 한번 듣고 갈까? 야, 화가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시를 봤어요. 살짝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작품에 사용된 이제 표현법과 시구를 봤는데 일단 표현법 첫 번째 무슨 법이라고요? 은유법. 은유법은 어떻게 빗댔어? 암시적으로 빗댄 거야. 암시적으로 비유한 거. 비유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빗댄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이거라고 하잖아. 이 사랑의 원가정이 뭔데? 눈꽃이죠.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황홀의 원가정이 뭐라고요? 눈꽃이에요. 여기 무슨 법? 은유법. 그 다음에 원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이 꽃은 무슨 꽃이라고요? 봄꽃이죠. 상처는 무슨 법? 은유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유법은 암시적으로 빗댄다라는 뜻이겠고 여기서는 뭐 사랑, 황홀, 상처 얘네들이 눈꽃과 봄꽃으로 나타나는 거죠. 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 직유법 가볼까? 직유법은 어떻게 빗댄 거야? 직접적으로 빗댄 거야.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무엇, 인양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여기서 뭐가 나와?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그 마음을 뭐에 빗댔어? 햇솜에 빗댄 거야. 햇솜의 원관념은 마음입니다. 근데 햇솜 같은 마음은 햇솜과 마음이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빗댈 수 있겠지. 그 공통점이 뭐가 된다? 뭐 폭신하고 따스한 그리고 하얗잖아 순수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직유법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폭신하고 따스하고 어떤 순수함까지 된 거죠. 이게 무슨 법? 직유법. 좋아. 다음 의인법 나오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뭐해? 사람에 빗댄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인지 이게 애매해. 이거 화류법이다. 뭐 의인법은 헷갈리면 어떻게 보라고? 감정과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걔는 무조건 의인법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보면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리라. 또 두드려 보았겠다. 또 춤추었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다 뭐 하기 위한 모습이니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누구의 노력? 누구의 노력? 눈의 노력. 이렇게 된 거죠. 눈꽃하고 봄꽃하고 헷갈리면 큰일 난다. 다음 역설법. 역설법은 의미상 모순되는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 되겠죠. 그래 역설법이라고 말하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의도된 모순이라고. 모순된 표현을 썼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거야. 그러면 실수가 된 모순은 역설법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한 실수.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의도한 건 아니야. 실수야. 뭐 있어? 입 닥치고 대답이나 해. 이런 거죠. 자, 입 닥치고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하서 모순이죠. 예, 모순입니다. 현서가 떠들어. 야, 나가.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문 닫고 나갈 수 없어요. 나간 다음에 문 닫아야죠. 이런 것도 단순한 모순에 해당하지? 이렇게. 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해서 그렇지. 야, 입 닥치고 밥 먹어. 어떻게 입 닥치고 밥을 먹어요? 뭐? 꼼짝 말고 손 들어. 꼼짝 말고 손 들어. 손 들고 꼼짝 말가 맞겠지. 그죠? 꼼짝 말고 손 들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런 표현들은 단순한 요즘은 니네는 이제 안 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벌칙 중에 뭐도 있었어요?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올라가서 이렇게 맞는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먼저 꿇어요.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단순한 모순이죠. 그냥 역설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요 시의 전체적인 이제 머릿속에 박힙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유추라는 말을 썼잖아. 그렇지? 유추. 아까 얘기했던 얘는 뭐라고? 얘는 뭐? 눈꽃. 얘는 뭐? 봄꽃. 이게 됐지. 눈꽃은 뭐해? 첫사랑. 봄꽃은 뭐해? 성숙한 사랑이야. 그래서 눈꽃이 첫사랑인 건 비유이고요. 봄꽃이 성숙한 사랑인 것도 비유인 거야. 하지만 이렇게 묶이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유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추는 뭐의 확장이라고 봐? 비유의 확장인 거야. 그래서 자연의 모습에서 인간사를 비유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해보면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 인생은 마라톤이다. 무슨 법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비유죠. 근데 인생은 말이야.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마라톤도 오르막이 있으면 뭐도 있어? 내리막이 있어. 그러면 슬픔과 오르막은 비유, 기쁨과 내리막은 비유. 하지만 인생은 슬플 때와 기쁠 때가 있는 것처럼 마라톤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 그렇게 되면 얘가 갑자기 뭐가 돼? 유추가 된다는 거야. 그럼 유추가 쓰였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쓰였다는 거야? 비유가 쓰였다는 거지. 유추는 비유의 확장이니까. 이렇게. 이걸 유추라고 한답니다. 됐습니까? 네, 유추가 좀 이해돼요, 이제? 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과정이 되면 그건 유추가 된다. 좋아.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적 발상이라고 했잖아. 시적 발상. 시적 발상은 뭘 보고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우고 그 자리에 봄꽃이 피는 과정을 통해서 첫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첫사랑이 실패한 후에 다시 성숙한 사랑을 본 거잖아. 그 인간의 모습을 떠올린 거야. 그래서 얘가 유추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에서 뭘 발견했어? 사랑의 의미,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표현상의 특징인데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일단 청각적 이미지 뭐 나오죠? 사그락. 시각적 이미지 뭐가 되죠? 남부분 춤추었겠지. 이렇게. 춤은 오바야? 춤추었겠지.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생생하게 묘삼 이렇게 되죠. 오타가 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이 새벽까지 교재 만드느라고 엄청 힘드셨구나. 다음부터는 시험 진도 나가면 바로바로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라고. 나온 지가 언젠데 선생님 맨날 밤새게 만들어. 그래, 급했어. 미리미리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을 의인화했죠. 어떻게 눈을 의인화하겠습니까? 눈이 도전! 또 춤추었겠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의인화해서 첫사랑 유리기 위한 노력을 표현했고요. 직유법, 햇송 같은 사랑, 은유법, 황홀, 아름다운 상처를 활용하여 첫사랑의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이겠죠. 한자가 르리예요. 네, 르입니다. 딱 르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 그렇게 됩니다. 다음 역설적 표현, 아름다운 상처를 활용해서 시련을 통한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자, 다음. 오타 따지지 마. 기분 나쁘려고 그러니까. 오타 많단 말이야. 이거 검토할 때까지는 오타가 안 보이는데 이게 수업 준비하다 보면 자꾸 오타가 보이는 거야. 사람 환장합니다. 자, 햇송 같은 마음. 마침내 저 피어는 저 황홀 이렇게 나와 있죠. 햇송 같은 마음 무슨 법? 직유법. 풋풋하고 순수하고 포근한.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나와 있죠. 무슨 법? 은유법. 눈꽃의 아름다움.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뭐? 봄꽃을 비유하죠.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성숙한 뭐라고? 도달한 성숙한 사랑.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 좋습니다. 이런 거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첫사랑의 아름다움과 의미라고 보는 거야. 첫사랑의 아름다움은 황홀이라는 말로, 의미는 뭐라고? 성숙한 사랑을 불러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 시의 시상 전개를 보면 맨 처음에 나뭇가지에 눈이 몰아쳐서 눈꽃이 피고 졌다가 봄꽃이 피죠. 뭐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됐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지는 거고.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죠. 쓰임 전개 방법이 뭐라고요? 자연현상, 그렇지. 비유의 확장인 유추.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래서 첫사랑의 의미. 감각적 이미지 나와 있죠. 뭐 있었어? 청각적 뭐? 청각적 뭐? 사그락. 시각적 뭐? 남부분. 잤니? 잤어? 잤냐고! 집중하고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니까, 봄꽃, 성숙한 사랑. 나뭇가지에 눈꽃 폈어? 황홀. 나뭇가지에 눈이 내릴 모습?
첫사랑을 위한 노력과 실현. 실현은 어디에 나와 있죠? 어떤 표현에 실현이 나와 있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나와 있죠? 이렇게. 반복이야, 반복. 반복이니까 어쨌든 내신은 자꾸 반복했으면 돼요. 이건 이제 니네 학습 활동인데요. 학습 활동은 결국 우리가 했던 것들이겠죠. 다음 장면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시상 전개 과정. 뭐라고? 나뭇가지에 눈 내렸죠? 눈꽃이 피었죠? 녹았죠? 봄에 봄꽃이 피었죠? 뭐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시상을 전개해. 다음. 첫사랑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주목하여 작품의 발상을 발상이라고 마음 뭐가 나요? 여기는 발상은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으니까 유추, 비유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비유나 유추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 작품은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 눈꽃이 피는 자연현상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뭐해? 눈꽃에 비유하여 형성하고 있죠.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모습을 첫사랑을 향한 도전, 눈꽃이 핀 모습을 첫사랑이 이루어진 황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 꼭 들어가줘야 되겠죠?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했죠. 무슨 법? 않았으랴. 않았겠는가? 서리법. 여기 서리법이죠. 그러면 서리법인데 여기서 이것도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않았으랴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도 무슨 적?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탄적 어조에는 서리법이라든지 명령어미의 일부가 포함되는 얘는 서리법이면서도 영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눈이 도전이니까 무슨 법? 의인법. 않았으랴 서리법. 하지만 목소리 톤이 올라가니까 영탄적. 영탄법은 아니 돼요. 영탄법은 아니고 영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영탄적은. 사그락사그락. 사그락사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라고 나와있죠. 오케이.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고. 무슨 심상? 사그락사그락이니까 아하. 청각적. 의성으로 청각적 심상을 표현했죠. 햇솜 같은 마음이니까 무슨 법? 직유법. 저기에 담긴 의미는 포근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직유법이고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이라고 나왔죠. 황홀이 뜻하는 게 뭐라고요? 첫사랑의 기쁨이겠죠. 황홀을 보아라. 눈꽃이고요. 첫사랑의 기쁨. 눈꽃을 황홀에 암시적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무슨 법? 은유법. 여기는 직접적으로 비유했어요. 무슨 법? 직유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했죠. 정신적 성숙, 정신적 사랑. 아니면 성숙한 사랑 이거죠. 이걸 나타내는 말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는 헤어져야 해. 개소리죠. 자, 봄에 피어난 꽃을 어떻게? 상처라고 은유했죠.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상처는 역설적으로 표현돼요. 역설법입니다. 아니 뭐 어떤 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요? 맞아요. 역설법입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 뭐죠?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 헤어져야 돼. 왜? 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사랑을 위해선 우린 헤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남자가 이 말을 했어요. 그 남자의 속마음 번역기. 속마음 무슨 뜻이겠군요. 그건 헤어지자는 얘기 이미 직접적으로 나왔잖아. 아니, 너보다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여자가 우리 헤어져. 사랑을 위해서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너의 사랑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자의 속마음. 근데 잘났다는 의미가 남자는요 예쁜 거거든요. 그래. 아니야. 넌 찌질해 이런 뜻이야. 있어. 찌질한 게 뭐냐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여기서 보면 사그락사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잖아.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요거는 됐고요. 요 내용 한번 가볼까? 매화. 요것도 했죠. 학교에서. 야, 여담이지만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안 예쁜 여자예요. 못생긴 여자예요. 난 빼고. 난 남자가 아니에요. 난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는? 찌질한 남자요. 이제 찌질한 게 제일 싫죠. 그만. 아, 이거 촬영 중인가? 그만. 자, 가볼게요. 매화나무죠. 매화나무 옛 등거래. 그러니까 옛 등거리라고 하니까 등거리라고 말하면 이게 가지 이제 굽은 곳을 말하겠죠. 매화나무가 이렇게 굽었는데 거기에 뭐가 돌아왔어? 봄이 돌아왔지. 봄이 돌아왔으면 매화나무에 뭐가 펴야 돼요? 꽃이 펴야 되죠. 그런데 옛 피던 가지에 피엄직도 하다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매화나무 옛 등거리니까 고목이야. 오래된 고목자리에 봄철이 돌아오면 뭐가 필 것도 해? 꽃이 필 법도 하지만 뭐래? 춘설이 봄 눈이 남분분하니 어지럽게 가루가루 날리니 뭐해? 필동말동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춘설에 남분분하는 건 매화에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앞에서 남분분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여기서는 꽃이 얘 때문에 필동말동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오래된 나무에도 매화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이 내용이 이거야. 봄이 왔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매화를 바라보며 느끼는 안타까움이겠죠. 야 저기 옛 등거리지만 거기도 꽃이 필 것도 같은데 안 핀다. 여기 담겨 있는 사랑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 나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나도 검은 머리가 새로 났으면 좋겠는데 늙음에 대한 한탄. 이런 게 이 작품이 되겠죠. 다시 작품의 장르가 뭐냐 이거? 시죠. 3장 6구 45자 내외. 작가는 누구야? 매화. 매화? 뭐라고? 기녀. 그렇죠. 기녀의 가망성이 높죠. 그럼 여기서는 기녀는 뭐냐면 자신이 이제 잊혀진 거야. 그래서 나한테도 좀 이게 꽃다운 예전 같은 꽃다운 시절이 돌아올 법도 한데 나이는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뜻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매화의 옛 등거라고 자신을 매화의 옛 등거리라고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작가만 잘 봐도 작가가 있다. 명시적으로 작가가 나타났다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뭐 아니면 뭐라고? 양반이거나 기녀이거나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자연과 이게 매화잖아. 매화. 아마 이 매화는 기명이라고 기명일 것 같아. 기명이 뭔지 알지? 기생 때 쓰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기생이 누구죠? 황진이. 황진이의 기명은 알아요? 뭘까요? 황진이의 기명은 진이야? 진이. 황진이의 기명은 명월입니다. 명월이. 명월이. 만수산하니 명월입니다. 명월. 자, 요건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보고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시는 무슨 순서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요? 바로 시간 순서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이 시는 자연현상에서 무엇의 의미를?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있고요. 이 시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안 나오는 시는 없다. 감각적 무조건 나온다. 시의 3요소가 감각에 들어간다. 시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이 시는 변치 않은 첫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 아니죠. 왜? 첫사랑 이루기도 쉽지 않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어적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이 시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맞습니까? 뭐 있었어요? 남분분, 싸그락, 미끄러지게 이렇게 되겠죠. 좋아, 잘하고 있어. 햇솜 같은 마음의 표현상 특징을 쓰셔. 표현상, 표현법을 쓰라는 거야. 직유법. 이 시에 사용된 음성 상징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모두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싸그락도 되고 뭐가 되겠냐? 남분분도 된다는 얘기야. 왜? 이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본다. 왜냐면 다음에 보면 답지가 이거 니네
비상강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여기 뭐도 있어요? 남분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선생님한테 뭐 하라고? 물어보도록 요청. 아, 요청. 그렇죠. 물어보도록 요청하라. 이렇게. 그 말의 의미는 물어보도록 요청해라. 자, 그렇게 됐습니다. 남분분, 싸그락. 이거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아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고 뭐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되겠죠. 역설법. 마침내 표현한 저 황홀의 함축적 의미는 뭐가 되겠어? 함축적 의미니까. 상징적 의미. 단순한 눈꽃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눈꽃인데 눈꽃에 첫사랑의 성공. 첫사랑을 이룬 그 순간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요. 이 워크북이 있어요, 니네. 워크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첫사랑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 빈칸이 좀 많이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빈칸이 많이 뚫어져 있지. 워크북 빈칸이 많이 뚫어져 있다고 해서 이거는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길게 써봐야지 어떻게 좀 이제 어려운 문제라든지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요거. 그러니까 요 빈칸은 다음 피드백 시간에 뭐 하겠어요? 시험. 예, 시험 봐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니까 해보도록 하고 또 우리 본교재 뒤에 뭐가 있어 또? 본교재 뒤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도 풀어와야 돼요. 그럼 과제가 조금 양이 많겠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선후관계를 고르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음 피드백 시간에 테스트 본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문제를 풀고 피드백 시간에 와서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니? 이런 외우는 걸 좀 먼저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복습한 상태에서 본교재 있는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마무리했고요. 쉬었다가 쉽게 스웨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